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3단원의 마지막 2차 방정식의 활용과 4단원의 첫 시작인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꼴인 식으로 우리가 x제곱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으로 그 x의 지수가 1에서 2가 된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리고 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먼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2차 방정식을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먼저 미지수인데요. 미지수란 우리가 마지막에 문제 상당 마지막에서 무엇을 구하시오, 무엇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미지수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이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하고, 이런 미지수를 바탕으로 방정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때의 방정식은 문제에 나온 수를 바탕으로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방정식을 세운 것을 풀어주고 x의 값, 즉 미지수의 값을 구했다면 마지막 단계인 확인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근을 푸는 방법으로 풀었겠지만 혹시나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인을 할 때는 우리가 써놓은 방정식에 미지수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그 식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미지수를 맞게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자연수의 2를 더한 수의 제곱수는 어떤 수의 9배보다 4만큼 더 클 때 여기서 어떠한 자연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어떤 자연수는 무엇인가 이것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x로 사용해서 이때 x의 값을 구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자연수는 우리가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x에 2를 더한 수의 제곱수는, 그럼 써볼게요. x에 2를 더한 제곱수는 어떤 수의 9배보다 4만큼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9x 플러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한번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9x 플러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켜줘서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이기 때문에 먼저 x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즉 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개죠. x는 0 또는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이 되면 0에다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고, 5가 된다면 5-5는 0이기 때문에 앞에 x가 어떤 수가 되는지 5를 곱해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연수는 1부터 시작되죠. 즉 0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자연수는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방정식을 푼 단계까지 한 건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바로 확인하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자연수 5를 대입해서 어떤 자연수 5의 2를 더한 수 7의 제곱인 49는 어떠한 자연수 5의 9배, 9, 45보다 4가 더 크다 했으니까 45 플러스 4인 49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5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미지수를 처음 정할 때 어떤 것을 좀 고려해서 보면 좋을지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미지수가 무엇인지 제일 먼저 봐야 하고, 두 번째 이 미지수만 그냥 딱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렇게 어떤 수 2를 더한 수의 제곱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것도 잘 봐줘야 하고,
그리고 구하려는 것과 이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떠한 등식이 성립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문제를 푸는데 더 쉽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라면 우리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속하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 연속하는 짝수도 있을 테고 연속하는 수의 합이 어떤 수인데 이때 어떤 수의 제일 작은 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식이 주어진 경우에 어떠한 식 우리가 구하는 예를 들어 공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연속하는 수라고 하면 우리는 미지수를 총 3가지 경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하는 자연수 3개의 합이 어떤 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x 값을 가장 작은 수에 놓고 x에다가 x보다 하나 더 큰 수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두 번째 x를 중간값으로 놔서 처음에 x 그리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x를 기준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x가 가장 큰 경우인데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까지 다 순서는 좀 다르고 그 다음 다 구성하는 세 가지의 항은 다 똑같지만 이렇게 어떤 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연속하는 세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하면 가장 작은 쪽에 x를 그 중간에 x를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하면 마지막에 x라는 항을 넣어서 x라는 미지수를 넣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 개의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의 합이 간단하게 어떠한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21이라고 할 때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수라고 하면 가장 작은 수에다가 x라는 미지수를 넣어주면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것이 21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괄호를 다 풀어주고 그럼 x가 3번 더해졌기 때문에 3x 플러스 1 더하기 2는 3이 되기 때문에 3x 플러스 3은 2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수항은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 즉 3x는 18이 된다는 얘기고 가장 작은 수 x는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6 플러스 7 더하기 8은 15에다 6을 더한 21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x의 값을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식이 주어진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 같은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 1부터 n까지의 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n에다가 n 플러스 1을 한 만큼 곱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2로 나눈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의 합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n 1부터 5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 5에다가 6을 곱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1이랑 4를 더하면 5가 되고 2랑 3을 더하면 또 5가 되죠. 그래가지고 5를 우리가 3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1이랑 4에서 5도 만들고 2랑 3이랑 더해서 5가 만들면 우리가 총 5를 3개를 만들 수가 있어서 5, 3, 15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수가 n이라는 수가 이렇게 5처럼 작지 않고 더 큰 수로 늘어난다면 그걸 하나하나 짝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5보다 하나 더 큰 수로 해서 그 두 개의 수를 곱해준 다음에 짝수이기 때문에 2로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으로 해서 2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오각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각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때 대각선에서 우리가 이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하나, 양옆에 있는 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오각형이라고 한다면 즉 세 개의 점은 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그 다각형이라고 해도 자신을 포함한 세 개의 점에는 우리가 대각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n각형에서 그 n 빼기 3을 한 거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꼭지점이 n각형 n개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두 개를 그릴 수 있으면 여기서도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n으로 곱해준 다음 하지만 여기에서 2로 나눠줘야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두 번을 그릴 수 있지만 여기서도 한 번을 그릴 수 있고 여기서도 또 한 번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형입니다. 도형은 제가 딱히 써놓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아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고 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러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사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여기로 끝맺힐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4단원 마지막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y는 ax 플러스 b 꼴이었죠. 왜 1차 함수였냐면 ax로 x의 지수가 1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가 2차 함수인 이유는 우리가 식을 보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x 제곱이 됐죠.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도 ax 플러스 b는 0 이러한 꼴이었는데 a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 이러한 꼴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있는데 먼저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정식이라 하면 어떠한 식이 있을 때 x 값에 따라 그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2차 함수라고 하면 x라는 어떠한 한 값을 나왔을 때 y가 여러 개 나오면 안 되고 y도 역시 딱 한 개의 값이 나왔을 때 x 한 개, y 한 개의 값을 나올 때 우리는 그 식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함수 중에서 우리가 x의 지수가 2일 때 우리는 그 식을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꼴은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꼴은 아까 말했듯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입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a, b, c는 상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제곱의 개수인 a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잠깐 1차 함수로 되돌아가 보면 1차 함수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였습니다. 우리가 그 a의 값에 따라서 그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는데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1, 2, 3, 4분면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점이 음수 쪽에 있어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었고 또한 그리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그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래프도 역시 이 만나는 점이 양에 있었을 수도 있고 음에 있을 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2차 함수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와 다르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런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간단하게 일단 기본적인 모형으로는 이러한 모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2차 함수이고 그리고 오늘은 함수값을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fk는 하고 이제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러한 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 k 값을 구하라고 하면 k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k 값에 어떤 수를 대입한다고 하면 이 식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따라서 대입을 해서 이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2차 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일 때 f-2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이 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활용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 2차 함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끝!